여러분, 디지털 그림을 그리시나요? 그렇다면 10중 8구 와콤 타블렛을 쓰고 계실 겁니다. 아니면 최소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대체 와콤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길래 한때 전 세계 타블렛 시장의 80%를 먹어치웠을까요? 그것도 수십 년 동안 말이죠. 1983년 일본 사이타마에서 한 회사가 탄생합니다. 이름은 와콤. 근데 여러분, 1983년이면 어땠을까요? PC 한 대 구하기도 힘들던 시절입니다. 특히 한국은 PC 시장 연간 수요가 500대도 안 됐습니다. 이런 시절에 컴퓨터로 그림을 그린다는 발상 자체가 혁명적이었던 거죠. 그리고 1984년 세계 최초의 무선펜 디지타이저 WT 시리즈를 출시하며 타블렛 업계에서 선도 브랜드로서 입지를 다지기 시작했습니다. 와콤의 진짜 게임 체인저는 1987년에 나옵니다. 바로 EMR 방식의 무선펜 타블렛 SD 시리즈입니다. 근데 무선이라고 해서 요즘처럼 블루투스 연결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더 대단한 기술이었습니다. 여러분, 펜으로 그림 그릴 때 배터리 충전하시나요? 아니죠? 와콤 펜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전이 필요 없습니다. 배터리도 없습니다. 심지어 전선도 없죠. 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비밀은 바로 EMR 기술, 즉 전자기 공명 방식에 있습니다. 설명하자면 좀 복잡한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타블렛 화면 아래에 센서가 깔려 있는데 이 센서가 자기장을 만듭니다. 그럼 펜 안에 있는 코일이 이 자기장을 감지하면서 전기가 생성되는 거죠. 그리고 그 전기로 다시 신호를 보내면 타블렛이 아, 여기 펜이 있구나 하고 인식하는 겁니다. 엄청나지 않나요? 펜과 타블렛의 입력이 1초에 수백 번씩 일어나니까 우리는 딜레이 없이 부드럽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겁니다. 이 EMR 기술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와콤은 이걸 특허로 등록했습니다. 그것도 2010년대 후반까지 무려 20년 넘게 이 기술을 사실상 독점했던 겁니다. 다른 회사들은 쳐다만 봐야 했죠. 배터리 넣은 무거운 펜 만들거나 전선 달린 불편한 펜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전성기 때 와콤의 시장 점유율이 무려 80에서 90%였어요. 그 시절엔 진짜 타블렛은 와콤이었던 거죠. 프로 아티스트 중에 와콤 안 쓰는 사람 찾기가 손에 꼽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1990년대 들어 와콤은 본격적으로 입지를 다집니다. 1991년 디즈니의 미녀와 야수, 1993년 스타워즈 등 헐리우드 대작들의 CG 작업에 와콤 타블렛이 사용되기 시작했거든요. 영화 산업, 애니메이션 산업, 게임 산업 모든 곳에서 와콤이었습니다. 1998년에는 그 유명한 인튜어스 시리즈가 나옵니다. 2000년대 초반 한국에서도 게임 그래픽 시장이 커지고 웹툰이 태동하면서 와콤은 필수 장비가 됐습니다. 당시 타블렛 사려면 몇십만 원씩 했는데도 다들 와콤을 샀죠. 왜냐고요? 대체제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2011년 더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에 탑재된 S펜이 바로 와콤의 EMR 기술이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갤럭시 노트나 탭에서 S펜 쓰면서 느끼는 그 자연스러운 필기감, 그게 다 와콤 기술입니다. 근데 여기서 반전이 생깁니다. 2010년대 들어 와콤의 주요 EMR 특허들이 하나둘 만료되기 합니다. 그동안 못 참고 기다리던 중국 회사들이 폭발합니다. 2011년 휴이온, 2005년부터 존재했던 XP펜 등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한 거죠. 이 회사들의 무기는 단 하나, 가성비였습니다. 와콤 제품 가격의 반, 심지어 3분의 1 가격에 비슷한 스펙의 제품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와콤 인튜어스가 20만 원이면 휴이온은 10만 원, XP펜은 심지어 5만 원대 제품도 있었어요. 성능도 무시 못할 수준이었습니다. EMR 기술을 똑같이 쓸 수 있으니까 무전원 펜도 만들 수 있었고 피랍 레벨도 8192단계까지 올라갔죠. 드라이버 안정성이나 세밀한 품질은 좀 떨어졌지만 입문자나 학생들 입장에선 충분히 매력적이었습니다. 실제로 일본 아마존에서 XP펜이 와콤을 제치고 판매량 1위를 찍은 적도 있다고 합니다. 와콤의 독점 시대는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2024년 기준 와콤의 일본 시장 점유율이 무려 95.6%예요. 한국도 70%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요. 특허 만료되고 경쟁자들이 우후죽순 생겨났는데도 여전히 압도적 1위인 거죠. 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첫째, 기술력의 차이입니다. 주요 EMR 특허는 만료됐지만 와콤은 여전히 수많은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죠. 그리고 40년 넘게 쌓아온 제조 경험이 있습니다. 반응 속도, 입력 정밀도, 피랍 곡선의 부드러움, 이런 디테일에서 여전히 차이가 납니다. 반면 중국산 제품들은 각도에 따라 지터링이 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둘째, 소프트웨어 안정성입니다. 드라이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나요? 포토샵, 클립 스튜디오, 일러스트레이터 모든 프로그램과 호환돼야 하고 필압 설정도 쉬워하고 버그도 없어야 하죠. 와콤은 이게 완벽합니다. 꽂으면 바로 작동합니다. 반면 휴이온이나 XP펜은 가끔 드라이버 충돌이 일어납니다. 딜레이가 생긴다던가 프로그램마다 일일이 필압 설정을 다시 해줘야 한다던가 이런 사소한 불편함이 프로 작가들에겐 치명적이거든요. 셋째, 브랜드 신뢰도입니다. 40년 동안 쌓아온 명성이 있었습니다. 와콤 아니면 결국 와콤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죠. 처음엔 저렴한 중국산 쓰다가 결국 와콤으로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내구성, AS 이런 부분에서 와콤은 여전히 최강입니다. 넷째, 경로 의존성입니다. 쉽게 말해 다들 와콤 쓰니까 나도 와콤인 거죠. 학교에서도 와콤 가르치고 학원에서도 와콤 쓰고 선배들도 와콤을 추천하죠. 이런 네트워크 효과가 엄청나죠. 게다가 프로 제품군에선 여전히 와콤이 독보적입니다. 신티코 시리즈는 4K 해상도에 어도비 RGB 99%, 120Hz 주사율, 8192단계 필압, 이 정도 스펙을 갖춘 경쟁 제품이 거의 없죠. 있다 해도 가격 차이가 크지 않고요. 물론 와콤도 변화하고 있어요. 2020년 이후로 와콤 1 시리즈 같은 보급형 제품을 내놓으면서 가격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도 다각화했습니다. 브랜드 제품 판매는 줄어들고 있지만 기술 솔루션 사업은 커지고 있습니다. 갤럭시 S펜처럼 다른 회사 제품에 와콤 기술을 라이센싱하는 거죠. 의료, 교육 등에서도 전자서명 솔루션으로 쓰이고요. 하지만 모든 게 완벽하진 않습니다. 와콤도 비판을 받는 부분이 있어요. 가장 큰 비판은 바로 가격입니다. 2010년대 초반만 해도 신티크 22인치가 300만 원을 호가했습니다. 지금은 100만 원대로 내려왔지만 여전히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가격이죠. 게다가 최근 몇 년 사이 와콤이 가격 인상을 여러 번 단행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졌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품질 논란이에요. 2017년 신티크 프로 16 구형 모델의 경우 와콤이 광색역 어도비 RGB 재현율을 자랑했는데 실제로는 sRGB도 제대로 재현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비싼 돈 주고 샀는데 스펙 사기를 당한 거죠. 게다가 화면 발열 문제, 펜 딜레이 문제도 계속 지적됐고 2017년 모바일 스튜디오 프로와 신티크 프로가 출시될 때 여러 문제점이 발견됐는데도 개선이 느렸습니다. 소비자들은 펜 기술만 보고 참고 쓴다는 불만을 토로했죠. 브랜드 제품 사업 적자. 실제로 2010년대 후반부터 와콤의 브랜드 제품 사업은 계속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타블렛 자체로는 돈을 벌기 힘들어진 거죠. 그래서 기술 라이센싱 사업으로 먹고 사는 구조로 바뀌고 있는데 이게 장기적으로 소비자에게 좋을지는 미지수입니다. 2022년에는 신티크 프로 27이 나오면서 많은 문제가 개선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와콤은 비싸다, 가성비가 안 나온다는 인식은 강합니다. 특히 아이패드 프로와 애플 펜슬이 점점 성능을 따라잡으면서 와콤의 입지는 더 흔들리고 있죠. 그렇다면 와콤의 미래는 어떨까요? 솔직히 말하면 아이패드와 애플 펜슬이 등장하면서 시장 자체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휴대성 면에서 태블릿 PC가 압도적이거든요. 성능도 점점 따라잡고 있고요. 하지만 전문가 시장에서 와콤의 입지는 여전히 견고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진지하게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화면 크기, 정밀도, 안정성을 포기할 수 없거든요. 24인치 4K 액정 타블렛에서 작업하는 경험이 13인치 아이패드와는 차원이 다르니까요. 결론적으로 와콤이 세계 시장을 지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특허 독점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EMR 특허 기술 특허가 초기 성장의 핵심이었죠. 하지만 특허가 만료된 후에도 1위를 유지하는 건 기술력, 소프트웨어 안정성, 브랜드 신뢰도, 그리고 40년 동안 쌓아온 생태계 때문입니다. 저렴한 경쟁 제품들이 시장을 흔들고 있고 가격과 품질 논란도 계속되고 있지만 프로 시장에서 와콤의 자리는 여전히 견고합니다. 마치 그래픽 카드 시장의 엔비디아처럼 펜 타블렛 시장의 와콤은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와콤의 독주가 계속될까요? 아니면 중국 가성비 제품들이 결국 역전할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